네, 주식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금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피곤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반등은 했습니다만 전고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죠. 이런 힘든 시간 속 또 계좌를 살려줄 전략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우선 오늘 전문가님의 나침반은 반도체 소부장 쪽을 향하고 계십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고 또 과도했던 외국인의 매도로 괜찮은 가격대에 놓여져 있으며 기관의 매집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섹터에 대한 전략 리포트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왔다 왕선생 지휘해 주실 김원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일단 요즘 반도체 이게 머리 스트레스 받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런 강한 반등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뭐 아무래도 SK하이닉스도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도 그에 따르는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도했고 뭔가 이슈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일단은 1,550원대, 1,560원 가까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1,520원대로 소폭이 아니죠. 아주 대폭 하락하는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작용이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멈추겠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시기가 바로 환율이 안정되는 시기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시기는 7월 중순쯤을 예상을 했죠.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월요일 날에 좀 빠른 속도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간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간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시장을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엄청난 강한 상승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죠.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복귀했을 때 우리가 담을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종목들, 결국에는 시장이 바라는,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섹터,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히 이것만 담아두면 포트 정리 끝났어 라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섹터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요거 봅시다. 삼전 닉스 끝났다? 누가 그럽니까? 데리고 오세요. 귀때기를 잡아 뜯어버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끝났다라고 종지부를 찍는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나와야 된다. 여기서는 이 증권사에서는 이만큼 나와야 된다. 저기 증권사에서 이만큼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얼마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지난 1분기 실적에 이어서 강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보세요.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엄청난 어마어마한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뭐 했어요? 세론이 나왔죠.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 발표 당일날 오히려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무너질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까지 어땠어요? 완벽하게 큰 시장의 하락, 낙폭을 보였잖아요. 이게 시장의 심리가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반기에 계속 갈 수 있냐 없냐, 3분기 실적 발표 기대해도 되냐 안 되냐, 저는 기대해도 된다. 팩트만 딱 말씀드릴게요. 기대해도 됩니다. 왜냐?
자, 일단 기술의 주도권이 일단 확실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요. SK 하이닉스 HBM의 물량을 선점했는데 사실상 뭐예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 영업이익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만약 기대치 이하로 나왔다,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딱 부합하는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약간 시장은 뭐랄까요? 조금 부족한데? 조금 미비한데? 약간 약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냐면요. 차세대 고메모리 제품을 보였어요. 샘플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글로벌 공급사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샘플을 공급했어요. 하반기부터예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매출이 또 나올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핵심적인 게 뭡니까? 뭐예요? 디램 어떻게 한다고 해요? 20% 올린대요. 20% 가격을 20% 올린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에 완벽하게 승리로 찍겠다, 낙인 찍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인상하면은 영업이익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2025년 제가 3월부터 삼성전자 매수하자라고 매수 사인 드리고 리포트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제 투자 포인트는 뭐였냐? 메모리 가격이 헐값에서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근데 그 시장이 하필이면 그때 뭐예요? AI 인프라의 최대 종목들, 전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세 흐름 따라가야 되겠죠. 앞으로 이 반도체 수요는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이재용 회장이 하는 얘기죠. 반도체 수요 앞으로도 향후 3, 4년간도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그만큼 많이 2040년이 와도 절대로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넘사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는 시장은 더욱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AI 산업이 그만큼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기업들 어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AI 산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비싸더라도 이 반도체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뭐 미국 기업이죠. 메타라는 기업이 갑자기 지들이 무슨 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뭐라고 해요? 우리 반도체 이제 필요 없다.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던 거 예전 구형 모델 이거 돌려가지고 뭐 무슨 뭐 클라우드 사업을 어쩌니 하더니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팩트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스탠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재예요. 근데 그 악재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이슈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뭐가 있냐? 파격적인 목표가 상향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최대 61만 원까지 나오고요. 어쨌든 60만 원 이전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61만 원까지 나왔고, SK하이닉스는 3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인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증권사에서 내놓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상향 이미 신뢰도를 잃었어요. 뭐 그게 크게 중요하냐? 근데 저는 이 목표가의 숫자에 예민한 게 아니라 이 목표가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60만 원 간다고 해서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60만 원 간다 해서 이걸 뭐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많죠. 최근에 삼성전자 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목표 주가 계속 올릴 때마다 다 맞췄으니까 이게 맞춘 거냐? 아니죠. 이렇게 나는 올렸는데도 더 좋네? 그러니까 또 올리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신뢰도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기업들로 봤을 때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상향했을 때 그 목표가 상향 맞춘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많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목표가를 막 상향해요. 우리나라의 단점 중에 단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상향한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봤더니 AI 메모리 수요는 아직도 여전히 폭발적이고 2030년, 2035년 갈수록 메모리에 대한 이런 수요는 폭발적일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미 그게 숫자로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HBM 시장의 독보적 지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어디서 지금 HBM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겠다,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을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제가 하반기까지는 계속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가격 상승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가격, DRAM 가격도 20%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죠. 결국에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는 당연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요. 2분기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또 기록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이클은 단기적인 약간 그런 흔들림은 보이겠지만 이게 사이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원래 처음 시작부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지만 요즘은요. 단기적으로도 차익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공략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 수급이나 뭐 매수세가 좀 강한 거를 또 흐름을 또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방송을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수시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로봇이다 뭐다 해서 이제 핵심적인 AI 산업에 뭔가 이제 주도주가 잡히잖아요. 반도체 또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재료가 계속 나올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도체 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급 제한. 이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대요. 자, 그런 말 다 했죠. 자, 그런 내용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밸류에이션 재평가.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 갱신하고 있고 예, 뭐 재평가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이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쫓아가기 위한 그런 흐름들,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역대급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현재로서는요. 뭔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힘들다.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흔드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개미 털기. 제가 자주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게 세력들의 주특기잖아요. 이 주특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막 무너지죠. 이제 개인 투자자도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제 주변의 친구들 다 물어봅니다. 삼성전자 이제 팔아야 되냐? 40만 원까지 갖고 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믿냐? 너 우리나라 기업 못 믿냐?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못 믿냐? 이런 얘기부터 해요. 솔직히 그 얘기로만 봤으면 솔직히 그것만 보고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뭔가 주가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와 패닉셀 나올 정도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리가 주가는 결국엔 기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가 그 조금 무너지는 거나 그 조금 오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을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큰 모멘텀. 이 조그마한 구멍 하나 놓고 여기서 빛이 나올까 물이 나올까 뭐 나올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큰 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간다. 근데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정도 조금 눌리는 거 개인 투자자들 심리 털어내는 거 이때 버틸 수 있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끝났다. 고수들은 지금 역대급 바이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진다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우리가 포착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다고? 오케이 땡큐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슬슬 무섭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이제 주식을 좀 많이 보고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받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위주로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오케이 땡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는 거 보면 담기 시작할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밀어올린 핵심적인 자금은 뭐 물론 외국인 자금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강력한 매수세
연이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 던져? 야, 그럼 우리가 담을 거야. 약간 동학개미 운동이 떠올려지는 정도로 매수세가 강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 심리만 흔들면 우리가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력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출 증가 199%까지 6월 수출 물가 보셔서 반도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화장품도 수출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해서 화장품 공략했었죠. 수익 나왔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거. 뭐 한 1, 20%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20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뭘 하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죠. 뭐 20조 원 솔직히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뭐 몇백조를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정부가 고작 해봐야 20조? 아니죠. 정부가 이 20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지역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장에 일할 수 있을 만한 직원 충분하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시장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은요 이런 게 좋고요. 이런 섹터가 좋은데요. 일단은 우리는 반도체 지금 사람들 겁내고 있을 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적기다, 맥점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요. 반도체 섹터로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를 공유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방송 지금 밑에 나오고 있죠. 여기를 이용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 차트 교육을 받는데 뭔가 이게 조금 어렵다? 이게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인 분석, 차트 교육을 지원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런 거 남겨드릴 겁니다. 뭐냐? 실적 발표, 이제 실적 시즌이죠.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실적 발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 제가 공유해드립니다. 솔직히 우리 그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 이 일정 가지고 매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만큼 승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정리해 주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뭐 비싼 돈 줘가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정리해 드린다라고 약속드리고요. 자, 우리 방송 참여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리포트를 남겨드릴 겁니다. 최근에 제가 5월 달에 로보스타가 좋아 보입니다. 로보스타 그런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로보스타 로봇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LG 쪽에 대한 로보스타를 공략합시다.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밑에까지 쭉 차트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섹터를 보는 게 좀 어렵다. 로봇주가 올라가는지 2차 전지가 올라가는지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지 이거 보기가 어렵다. 제가 정리해드린다고요. 오늘 시장은 2차 전지가 좋은데 2차 전지 중에서 우리는 이거 봅시다. 제약바이오 쪽은 이거 봅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재료 왜 투자해야 되는지 LG전자 관련해서 로보스타를 투자해야 되는 재료 요 글들이 다 진짜 재료죠.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 정확하게 LG전자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LG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로보스타 주가 바로 움직일 겁니다. 이미 차트 만들어졌고 세력들의 수급, 매집 이미 다 체크했습니다. 저항 넘기면 바로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결국에 차트 어떻게 돼요? 여기 라인이 저항입니다. 이 저항 라인은 돌파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상한가 한번 나올 것이다. 근데 상한가 2번 나왔어요.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맥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우리 방송 참여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 공유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는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끊어낼 종목은 끊어내고 새롭게 심을 종목은 심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신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무료 리포트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왕선생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전략을 세워줄 공부방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왕 선생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지금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지 뭐 SK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뭐 소보장을 사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자, 일단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이제 뭘 봐야 되냐?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는 일단 이유, 명확한 이유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반도체 시장의 필수 투자 포인트 키 3개.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제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대략 구체적으로 알 것 같고요. 자, AI 혁신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발. 뭐 늘 하는 얘기니까. AI 서버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AI 관련된 생성형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으로 이어지는 게 모든 게 지금 다 반도체로 들어가고 모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이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이제 전기차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전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스템이 다 AI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시계부터 안경 이제 나중에 착용하겠죠. 안경도 있겠고 뭐 몸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건강 기능을 체크하는 칩들도 막 받겠고 뇌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뇌에다도 칩 박을 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있죠. 뭐 한 20년 30년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0년도 안 돼서
10년도 안 돼서 이 기능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산업이 굉장히 좀 빨리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 이 시대를 지금부터 타지 않으면 나중에 뭐 5년 뒤에 왜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공급 제약, 기술 장벽, 결국에는 실적인 모멘텀이 붙는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메모리 가격이. 그런 부분 아까 다 설명드린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국가 전략 사업, 요것도 정부가 추진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금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아마 그래 맞아 반도체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더라도 뭔가 약간 그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이 반도체 쪽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반도체보다는 난 이거에 갔으면 좋겠어. 그냥 본인 욕심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도체가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보자. 좀 길게 좀 봅시다.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 이게 진짜 투자지. 잠깐 사고 팔고 단타할 것 같으면 그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캘핑 매매만큼 뭔가 그 기술 호가창을 보면서 사고 팔고 이거를 프로그램이 하는 거지. 이거는 사람 머리에서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솔직히 제 주변에서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단타에서 돈을 날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주식창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다라는데 단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급등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뇌동이 와가지고 자꾸 마우스로 손가락이 팍 갔다가 안 갔다가 이 손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좀 보면요. 약간 도박 성향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도박적인 성향은 투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을 보면요. 이거는 투자지. 이거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이 무너지는 건데 이거 무너지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이미 우리는 체감을 하고 그게 지금 산업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얘네들이 24시간 계속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2교대에서 3교대로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요가 그만큼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가격을 계속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3분기까지는 우리가 눈 딱 감고 투자해도 결국에는 오르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예요. 왜 이걸 모르시냐고요. 근데 이걸 누가 제가 포인트를 잡아요? 제가 포인트 잡아드린다고요.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냐 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서워서 못 담겠다? 소부장 지금이라도 담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뭐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지난번에 시장 폭락하면서 막 10몇 %씩 막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무너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야 얘네들이 얼마나 박앤세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얘네들이 실적이 기록되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잖아요. 실적 다 나오고 있고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도 추가적인 수주 나올 거고 3분기 때 수주 또 나올 거고 보세요. 뭐 아까 뭐 정부가 투자한다고 뭐 지방 쪽에다가 호남 쪽에다가 충청권에다가 뭐 충청 쪽에다는 뭐 한다고요? 후공정 들어가고 호남 쪽에다 뭐 전공정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장비주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가격이며 뭐며 이런 것도 뭐 계속 기술이 개발돼야 되겠지만 기존의 그 시가격의 2배 이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소재 부품에서 포토레지스트, 가스, 웨이퍼, 케미칼, 부품, 소재 요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요 장비, 핵심은 장비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움직이는 거, 소부장에서 저는 장비가 가장 빨리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장비에서도 뭐가 있냐?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죠. 이 두 개 동시에 똑같이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그 지금 관련된 계열사들 있죠. 그리고 협력사들 있죠. 이쪽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보도가 됐죠. 그럼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담을 수 있을 충분한 시간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마 시장 좀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주가 랠리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환율도 좋아진다? 외국인 돌아서는 거 조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체크된다? 바로 갑니다. 제가 그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반도체 장비 이렇게 봅시다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 바로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HBM4 대전환 독점적인 수혜주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특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도대체 얘네들이 턴어라운드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파운드리 쪽 사업이 좀 많이 주춤해 있었어요. 근데 이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파운드리 사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 그 시그널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제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뭐 솔직히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바라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코스닥의 시총을 뭔가 자랑하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지금 좀 잔뜩 움츠리고 있는 종목들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당장 보답할 수 있고 이 종목들이 주가가 바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목 뭐예요? 섹터가 반도체. 반도체 섹터에서 그것도 소부장.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명확한 이유 딱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 애들 자꾸 쳐다보면서 와 진짜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말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무너지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주는 와 이거 싸집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기회가 올 겁니다. 분할 매수는 이럴 때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분할 매수를 제가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분할 매수는 이거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분할 매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언제든지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그 제가 업로드해드린 글을 다 무료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환율 오를 거라고 얘기했고 금리 인상될 거고 그럼 지수 무너질 거고 결국에는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무르르 무너질 거다. 근데 그 무너지는 시장을 우리가 미리 대비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마인드 차이예요. 나는 빨리 주식으로 성공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무리해서 돈을 넣었겠죠. 결국에는 무너지는 시장에서 어때요? 땅 치고 후회하죠. 아 주식 괜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만 잘하면 결국에 이런 시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오를 만한 시장에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 후공정의 검사 장비와 TC본도 관련된 한미반도체 또는 뭐 하나비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고 이미 정부에서도 밀어 올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집을 찾고 나가요. 기어 나가요. 이거 기어 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거 못 참습니까? 그거 못 참아요. 곧 들어옵니다. 오늘 환율 말씀드렸죠. 1,500 자꾸 인상 써서 죄송한데요. 1,520원대까지 무너졌잖아요. 아 이게 너무 진지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만큼 진지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주말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저 전문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러면 우리 방송 참여하시면 돼요.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반도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설명드릴 거고 그걸로 글로도 설명이 안 된다? 영상으로 남길 겁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거가 저는 좀 한참 팩트예요.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해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런 수주가 증가하고 앞으로 이제 이 캐파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거예요.
자, 일단 호남 쪽에다가 전공정 들어간다고 했죠. 원래 호남 쪽에다 후공정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전공정 쪽으로 지금 얘기가 있는데 뭐 전공정 팹이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충청 쪽에 후공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고요. 그럼 또 이제 HBM이라든지 뭐 검사 관련된 거 이런 부품들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영남 쪽에다가 소부장 허브를 짓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꾸역꾸역 지금 다 넣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대표 그리고 이 회사의 그 큰 인력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거기 밑으로 내려갑니까? 이 기업인들은요. 이 침팬치가 돈 잘 번다고 하고 침팬치가 사람보다 돈 잘 번다고 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의사소통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침팬치 고용하는 게 기업인들이에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진짜 그래요. 근데 일단은 호남 쪽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무슨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는 미세한 지진만 있어도 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염려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충청권도 결국에는 약간 물류의 약간 요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들어오면 이 공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투자가 본격화되고 한다고 하면 뭐가 가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또 들어갑니다. 웨이퍼 이송 로봇으로 무슨 종목이 갑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상한가 걸리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결국에 물류 자동화 해가지고 이거 지금 산업용 로봇 해가지고 얘네들이 웨이퍼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데 사람이 옮긴 것보다 안전하고 공정 자체가 먼지가 안 일어나는 그런 거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간지 다 보셨죠? 그렇죠? 결국에는 갑니다. 웨이퍼 캐리어 결국에 또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이 산업이 지방으로 여러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세제 혜택도 받고 금융적인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부의 그 정책까지도 받고 그런 지원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결국에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약간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효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아무튼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드렸죠.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이 도대체 너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뭐냐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 이 종목만큼은 꼭 좀 담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 종목 반도체 섹터에서 소부장을 꼭 담아야 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이 받고 싶다. 요거를 리포트에다 다 녹일 겁니다. 다 녹여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리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주목해볼 만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다면 오늘은 종목부터 섹터까지 향후 대응 전략을 한 번에 다 담아놓은 무료 리포트를 준비해 뒀습니다.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짧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이 범용 디램 가동률이 90%를 넘어가는 만큼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꼭 챙겨봐야 할 반도체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또 엔비디아의 HBM4 관련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우측 하단의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왕선생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무료 리포트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왕 선생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확실히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스땡드 뭐 이런 어플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뭐 책을 보면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이어서 뉴스 열심히 찾아보는데 또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된 기업들도 많아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략 세우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나운서님도 혹시나 공부하실 때 느끼신 게 책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니면 이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 솔직히 책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뭐 양봉, 음봉부터 시작해서 윗꼬리를 뭐 길게 달고 잘 모릅니다. 예. 그렇죠. 이런 패턴들 익히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는요. 결국에는 이 우리가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머리 똑똑하신 분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근데 평상시에 내가 책 보는 습관도 없고, 그리고 나는 주식이라는 거를 배울 줄은 뭐 배우고 싶지만 배워서 잘 되겠냐라고 이렇게 약간 의심되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지금 시장에서 내가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좀 보류해야 되는지, 내가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핵심 정보를 제가 공유해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이 이게 좋은데 이 종목 진짜 차트 기가 막힙니다. 이 종목 진짜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에 그냥 10분만 투자해가지고, 예, 바로 그냥 투자 정보 공유 받아가지고 투자 패턴,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배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하고 뭔가 주식에 대한 정보 받는 거 좋아. 근데 내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공부 배우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를 그만큼 배워야 내가 사야 되는 자리, 팔아야 되는 자리, 내가 지금 사는 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이 옵니다. 차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고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트 중요한 거구나, 중요했구나, 나 왜 이거 몰랐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맥점을 잡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다.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미국 이란 전쟁하는 거 제가 자꾸 이거만 울고 먹는데 이게 핵심적인 팩트라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테마주들도요, 결국에는 내가 선침해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수익을 이만큼 만드냐 요만큼 만드냐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상하게 늘어나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거 못 봅니다. 세력들이 매집했네, 뭔가 이슈가 있네, 재료가 있네. 만약에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하면 어떤 종목이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못 찾아요. 근데 이런 거 못 찾으시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린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방송 참여하시면 이런 거 그냥 얻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팔아야 되는 패턴도 알려드리죠. 타점도 알려드리죠. 자, 최초로 미사일 폭격이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이게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계속 갑니다. 그 가야 되는 타점을 잡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딱 2달만 기다려보자. 근데 손절은요, 정확하게 이 차트 바닥이 있거든요. 이 바닥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이 바닥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전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오면 폭격했다, 이런 검은색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뉴스에 속보로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상한가 이상 나온다. 상한가 2번, 3번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 투자를 해봤으니까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차트 교육.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바닥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도대체 뭐 이삭의 바닥 줍기, 뭐 이삭 줍기 뭐 이런 것처럼 막 죽고 다닐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바닥이 얼마인지, 이 가격이 싼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면 결국엔 차트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런 차트 패턴, 제가 매매하는 종목, 이 2가지 종목 뭐예요?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도 이런 거 다 뭐예요? 방송에서 다 공략한 거예요.
이거 바닥 체크됐다. 바닥 체크됐고 얘네들이 바닥이 완벽하게 이탈하는지 체크하려면요. 장기도 포인트 노란색 선 여기 있어요. 노란색 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면 이거부터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거래량이 막 들어오는 거다.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가잖아요. 이걸로도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수익을 냈겠습니까? 이런 거 기분 좋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때요? 요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 교육.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걸 제가 자꾸 공략을 해요. 바닥에서 공략해야 손실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방어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도 우리는 약손실로 마무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위에서 잡잖아요.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가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재료를 품고 있는데 슬슬슬슬 슬금슬금 이렇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막 들어오는 애들이 포착이 돼요. 이 종목, 야, 이거 옮겼습니다. 이 자리, 이 구간에서부터 제가 계속 매집 신호를 드려요. 저랑 오랜 시간 투자를 같이 함께 호흡해 오신 분들은 이런 종목만 찾아요. 왜? 왜냐면 제가 이런 종목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드렸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직접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100%, 200% 가는 종목들 많이들 갖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정말 맥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맥점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완벽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제가 공유해드려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알려준다가 아니라 제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 법니다 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무료로. 이런 거 가지고 돈 받습니까? 저는 이런 걸로 돈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부족하다, 글로도 부족하다, 영상 남겨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요 내용 넘어가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바로 실적 발표를 체크해야 돼요. 어느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 도대체 잠정 실적 언제 발표되냐? SK 하이닉스는 언제 발표되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캘린더에다 다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요 일정 바로 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올립니다. 오늘 제가 어떠한 특정 종목 리포트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건데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최근에 화장품주가 올라가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한 핵심 종목들 3가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탑3. 그래서 그 종목들 다 강한 상승 좀 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어필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언제 어느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실적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 증시 캘린더 하단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담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섹터 안에서도 거래량이 실릴 수 있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무료 리포트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바로 샵 3989번으로 왕선생 3글자만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